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시진핑이 사우디를 가서 국빈 대접을 받길래 엊그저께 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건 뭐 빈살만이 좀 단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 리야드에서 열린 그 아랍연맹 회의 같은 데서 시진핑이 위안화로 뭐 석유를 결제해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또 그거에 은근히 또 뭐 빈살만이 맞장구를 쳐주고 물론 그걸 접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그래서 또 그런 걸 보고서 우리 좌좀들이 나서서 드디어 이제 미국을 왕따 고립화시키는 그런 국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등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뽕 좌점이 있죠. 국뽕 같은데 좌점 같은 소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또 우리 돈주머니 빈살만 이 신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니까 뭐 이런 그런 또 뭐 좀 이상한 비굴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사정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 모든 일의 뿌리는 사실은 세계 그 석유가스 수급 구조의 변경에 있습니다. 그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죠.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말하자면은 6억 9,400만 톤이고요. 러시아가 5억 2,300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를 보면 미국이 이제 그 이거는 9천억 입방메타가 넘고요. 러시아가 한 7천억 입방메타가 좀 넘습니다. 이제 2021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이제 세계 가스 쪽에서는 마이너로 전락하고 맙니다. 러시아 가스의 90% 정도가 PNG거든요. 그러니까 액화를 안 시키고 바로 파이프로 빼서 파는, 파이프로 통해서 파는 그런 방식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전쟁을 겪고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 가스에 대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저거를 갖추게 되겠죠. 저기 안보 문제를 생각하겠죠. 뭐 문재인 같으면은 파이프 좋아하지만 저는 양순한 그 학창 생활을 보내서 파이프 휘두르면서 깡패짓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파이프 싫습니다. 저는 LNG 액화된 걸 좋아합니다. 예, 아마 액화가스 LNG가 앞으로 기본적인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가 당장 그 파이프를 다 중국향으로 놓을 수도 없고 논다 그래도 경제성도 떨어지고 왜 그러냐면 우랄산맥 이쪽 저쪽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국까지 가려면 정말 만리길을 가야 됩니다. 만리길 이상 2만리, 3만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는 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빠졌죠. 이게 그런 거죠. 남의 집에다 대고 가스를 파이프를 대주고 파는 그런 도시가스 회사가 그 집에 가서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한다 그러면 그 도시가스 하겠어요? 이제 그 짓이 벌어진 건데. 예, 그래서 이런 그 세계 석유가스 수급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셔닝을 따로 해야죠. 다시. 그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빈살만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서. 거기다가 지금 원자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예, 우리한테는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폴란드에 그 수주할 게 거의 확실하죠,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대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SMR도 무섭게 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SMR 시장이 연평균 2.7%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지만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거나 좀 제대로 보는 데는 15%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15% 이상의 배팅을 합니다. 이 SMR이 이제 그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시간도 안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좋죠. 단지 단점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가 안 맞아서 대형 원자로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오히려 좀 높다라는 게 SMR의 문제인데 만약에 어떤 나라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그 SMR이 말하자면은 그 설치나 발전 비용이 훨씬 작게 드는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작게 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발전 단가도 커다란 원자력 발전소보다
뭐 결코 꿀리지 않는 그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나라와 그런 기술이 있으면 되겠네요. 네, 한국이 그 강력한 후보죠. 그래서 바이든도 와서 한국이랑 손잡자고 한 게 저 SMR이고요. 빌 게이츠가 한국이랑 손잡으려고 한 게 바로 저 SMR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SMR이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SMR이 저렇게 일반화되면 자원 개발도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가 보통 광산 같은 걸 개발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광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예요. 그러니까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무슨 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든지 바닷가에 SMR 하나 갖다 놓으면 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담수시설에서. 그래서 저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 SMR이. 예,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석유가스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바이어스 마켓으로 가고 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아직 높기 때문에 피부에서 못 느끼실 텐데요. 오늘 현재의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어트,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거 점점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특히 불황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 석유가스가 상당 기간 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빈살만이 급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든 사우디가 좀 손에 좀 덜 봐야겠다, 혹은 좀 더 숨 좀 쉬고 살아야겠다 하고 해서 빈살만이 나름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을 만나고 저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와중에 이제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무례하고 유별난 성격을 가진 걸로 보여요. 일본과 인도를 완전히 생을 까고서 굉장히 무례하게 방문을 취소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고소하다, 용용 죽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본과 인도를 안 간 거는 중국을 의식해서 안 간 거거든요. 인도는 중국에게 숙적이고, 일본은 쿼드라는 대중전선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 반중을 하죠. 그리고 한국은 반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워낙에 치명적이면서 몸집이 작으면서 소리 소문이 없어서 주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사우디에 관해서 사우디가 꼭 가성비 갑으로 꼭 사서 써야 될 솔루션이 많고, 그래서 한국은 안 온다 그랬다가 다시 뒤집어서 잠깐 들렸고, 일본 같으면은 내가 지금 중국 진핑이랑 지금 연애를 해야겠는데 거길 왜 가냐? 그러고 완전히 문질러 버린 거예요. 인도도 그렇게 문질렀습니다. 이런 사정은 설명을 안 하고 일본 안 간 거 정말 고소하다, 용용 죽겠지 하니까 이런 언론들 보고 있으면 그래 너는 자손 만대까지 반일이나 해 처먹고들 살아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언론이 잘 설명을 안 해서, 예, 그 중국이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 언론에서 떠드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실제적 효과는 별로 없는 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데요. 사우디의 그 화폐, 리알화는 미국 달러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 이후 근 40년 가까이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고정 환율을 씁니다. 3.75 리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 사우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사우디 화폐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우디가 위안화랑 고정환율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사우디가 미국 경제를 부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머리에 대고 총 쏘는 짓입니다. 두 번째,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외환보유는 전부 달러 표시 자산과 외환보유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 국채만 해도 사우디가 무려 12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의 무역 관계를 보면요. 중국에서 사우디로 판 게
2021년 기준 약 302억 달러고요. 사우디에서 중국으로 판 게 2021년 기준 10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달러가 사우디에 차지하는 중요성하고 위안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시진핑이 저 웃기는 소리 한 거고요. 자, 하도 웃기는 소리 하니까 빈살만이 또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다 그 좀 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설레발 치고 맞장구 치고 단지 굉장히 기분 나쁜 행위죠. 그 달러의 입장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 단극 체제, 유니폴라로 세계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뭐 저러고 사냐 저거 되지도 않을 얘기를 저렇게 그냥 마저 심각한 것 같이 하냐. 근데 실제로 그럼 사우디 당국자한테 물어보면 심각하게 저희가 이걸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위안화로 결제를 받고 그 위안화로 다시 중국 물건을 사고, 예,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그 가스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받고 그걸로 중국으로부터 물건 살 때 그냥 바로 쓴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연에 109억 달러예요. 109억 달러. 사우디가 중국에 파는 거. 연에 109억 달러.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진짜 치명적이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리알화는 위안에 대한 고정 환율을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누구든지 위안화를 갖고 오면은 석유를 팔겠습니다. 아니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과의 양자 거래에서만. 따라서 한국이 위안화 들고 가서 석유 주세요 하면은 너가 왜 위안화를 들고 왔냐? 달러 갖고 와. 이런단 소리죠. 또 심지어는 이제 말하자면은 앞으로 사우디가 생산하는 석유는 위안화로 그 가격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 표시 위안화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아닌 제3국이 위안화로 들고 오면은 석유 안 팔고, 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희대의 환치기 사건이죠. 환치기. 예. 환치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 발단은 이거예요. 트럼프 때일 거예요. 트럼프 때 오펙을 미국의 반독점법으로 기소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펙 국가들이 그러면 오펙은 달러를 그 석유 거래의 기본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시켜 버리겠다고 맞섰었어요. 그때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불길이 번진 거예요. 저는 뭐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큰일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사우디의 외무장관 파이잘 빈 파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극화, 편가르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극 체제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사우디 참 국력이 약해졌다. 그 기계는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누구랑도 원수 안 지겠다고 그러고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유국에 대한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그 공포 같은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두 번 망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망할 뻔했고, 그 다음에 1978년인가요? 2차 오일 쇼크 때 한번 망할 뻔했고, 결국 그런 충격이 쌓여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한 거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땅 팠는데 기름이 나와가지고 펑펑 나와서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기가 무슨 대단한 국력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데가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안 파도 잘 살잖아. 네덜란드가 무서운 거예요. 네덜란드가 서유럽에서 그 천연가스 매장량이 제일 크거든요. 그 바로 앞에 바다에서. 근데 그거 파니까 집이 좀 가라앉는 집들이 나와요. 그 해변에서. 그걸 이유로 들어서 가스를 안 파고 있어요. 그런 데가 무서운 거지. 아무것도 없이 사우디 같은 데 가보면 사우디 사람은 일 안 해요. 여자도 일 안 하고 남자도 일 안 하고. 밥집 전부 에집트 사람 아니면 시리아 사람이 밥집 운영합니다. 뭐 청소하는 사람, 엔지니어, 관리자 전부 외국인이에요. 이게 뭐냐고 이게. 나라가 그냥 공허한 헛개비죠. 나라 공허한 헛개비요. 그런 데는 안 겁나요 하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오펙의 독점적 지위, 다시 말하자면 중동 석유의 절대적인 권력이 이제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대의 석유 가스 생산국이 되면서 그게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고 또 원자력이 다시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사우디 같은 이제 말하면 중동 석유의 전통적인 지배자들이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면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가치를 세워서 원칙을 세워서 잘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심지어는 이제 시진핑과도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 저게 나라 꼴이 되겠냐. 예,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그림이 만약에 연출됐다면 돌아버렸을 것 같죠? 예. 빈살만과 시진핑이 쎄쎄쎄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가서 으쌰으쌰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화이팅! 하고 있다. 이 그림 안 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그림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입니다. 이러면 정말 모골이 송연하죠. 나라 거덜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한국이 간 길은 이거랑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 얘기도 좀 섞어서 하려고요. 사우디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큰 세계사적 분수령이 오니까 딱 꼬리를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가랑이 사이로 딱 말아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처신한답시고 하는데 그게 죽을 길 혹은 그거에서 폭망할 길로 처신하는 거죠. 한심합니다. 한국은 사중생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어떤 가치와 원칙에 바탕을 해서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코스로 뛰어든 겁니다. 지금 이 폴란드에 지금 무기 팔았다고 좋아하지만 저게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거든요. 폴란드에 무기 판 게. 그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다 대통령이 그다냐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신속하게 그 무기 보내준 거 감사하다. 예. 그리고 무아시체크는 한국과 폴란드는 사실상 전략적 목표가 같다. 예. 자유진영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하죠. 이제 그런 데다가 우리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갔고 그 이후 바로 우리가 나토의 연락 대표부까지 개설을 했죠. 이게 이제 나토 지역이 아닌 나토라는 건 이제 대서양을 둘러싼 나라들이잖아요. 나토 지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아시아 쪽에서 혹은 태평양 쪽에서 거기 간 데가 이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만 갔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격이 올라간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북핵의 진짜 오너는 중국 아니냐. 니들이 관리해야지. 이런 말까지 했죠. 한번 잠깐 보시죠, 뭐.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할 것인지는 그거는 뭐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결국 중국 책임 아니냐. 중국 너희 알아서 좀 잘 관리해라. 너희 잘대로 관리 안 하면 한반도 권역으로 미국 전략 자산 엄청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일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거의 이제 우리는 칼을 뽑고 딱 중국과 러시아를 겨눈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해외 유튜버인데 군사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유튜버입니다. 크럭스라고 CURX라고 거기서 이 제목을 보면 서울이 푸틴의 분노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살펴봤지만 러시아는 이번에 끝났습니다. 이 전쟁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리미아까지 수복하냐 마냐 그것을 미국이나 영국이 계속 지원하냐 마냐 그것만 남아있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논외고 오히려 이제 시진핑인데 이렇게 이제 폴란드나 이런 쪽에 무기를 저렇게 대량으로 공급하고 저런 일들이 결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자유진영의 힘이 다 동아시아로 몰릴 수 있게끔 큰 포위망을 치는 거거든요, 저게. 러시아를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삼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가 러시아를 막아주면 미국의 메인 주력이 전부 동아시아로 집중될 수 있죠. 그러면 중국 못 견딥니다. 숨도 못 쉬어요. 도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굉장히 치명적인 일을 한국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푸틴의 무슨 분노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의 분노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냐. 제가 크락스 저분의 그거를 살짝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Is Seoul risking Xi's wrath? 한국 시진핑의 분노 사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 크락스 저 양반이 이제 이런 걸 했었어요. 한국은 푸틴의 코 바로 아래에서 감히 폴란드를 무장시키고 있다. 또 우리 걱정해줘서 한 거예요. 고맙죠. 이런 거를 해줘야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폴란드 사람들도 한국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폴란드랑 이게 사실상의 동맹 이상의 동맹 관계로 가져가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이제 폴란드 사람들 아는 것 같아요. 댓글 같은 데서 보면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패러디를 해보면 이런 이제 썸네일이 나오겠죠. 한국이 코가 좀 낮아서 좀 문제네. 예. 시진핑의 코 바로 아래에서 폴란드를 무장시키고 있다. 이게 사실 맞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인도의 힌두스탄 데일리가 아주 재밌게 이제 썸네일을 그렸습니다. 예. 인도의 힌두스탄 데일리의 썸네일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한국을 겁주려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에 군용기를 띄웠다는데 한국 겁주려 하고 있다. 사실은 영공 침범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방공 식별구역 안에 들어왔죠. 우리가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도발이나 이 중러의 군용기 시위나 전부 한국에 대해서 뭔가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 너희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자유진영의 무기고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고 우리 무기 점점 더 개발시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몸서리쳐지는 지금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한번 따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탄 내장형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라든지 그 다음에 요격체제라든지 무시무시한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좀 조만간에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저 그 돈 많은 사우디의 그 지배자, 젊은 지배자 같이 이렇게 폼잡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인류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 삶과 죽음이 얽혀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